안녕하세요. 오늘은 AR 파운데이션을 활용해서 AR 룰러 특정자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이폰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측정이라는 앱을 아실 겁니다. AR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측정된 데이터를 활용하시면은 유니티를 활용해서 측정이 되는 것 같은 AR 자 앱을 제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먼저 보시는 것처럼 씬들을 좀 정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씬들을 살펴보시면은 일단 AR 세션 오리진에 AR 레이캐스트 매니저와 그 다음 AR 플랜 매니저, 그 다음 AR 포인트 클라우드 매니저 추가되어 있는데요. 이는 저희가 플랜 데이터와 그 다음에 클라우드 포인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해당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는 어떻게 측정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피벗 오리진이라는 오브젝트를 만들어 줬습니다. AR 카메라 하단에 피벗 오리진이라고 해서 Z축으로 0.2만큼 앞쪽에 위치하도록 만들어줬고요. 그 하단에 피벗이라는 오브젝트, 그 다음에 그 안에 서클, 그 다음에 그 하단에 서클 센터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서 만들어줬습니다. 이때 좀 신경 써서 보셔야 될 부분은 이 서클의 트랜스폼 값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는 0.0025로 되어 있는데 이 각도 로테이션 쪽을 잘 보셔야 됩니다. 각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지금 90도로 변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당 포인트들을 잘 참조를 하셔서 제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캔버스 쪽에다가 하단에 버튼 하나 배치를 해줬고요. 룰러 매니저를 저희가 스크립트를 통해서 제작을 하고 연동을 해준 룰러 매니저를 만들어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룰러, 그 자들의 오브젝트들이 생성돼서 쌓이는 붐 오브젝트 역할을 해줄 룰러 풀을 만들어 줬습니다. 자, 이제 측정자를 역할을 해줄 룰러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룰러 오브젝트는 두 개의 부와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빈게임 오브젝트를 만드시고 룰러 오브젝트라고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 하단에는 두 개의 오브젝트와 그 다음 하나의 선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페어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걸 A, 그 하나 더 복사해서 B, 그리고 선을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라인 오브젝트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펙트에 라인을 클릭하셔서 라인 오브젝트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즉 두 개의 자 오브젝트처럼 돼야 되기 때문에 B 오브젝트 첫 번째 점, A 오브젝트가 첫 번째 점 역할을 해줄 것이고, B 오브젝트가 두 번째 점 역할을 해주고, 라인 이펙트를 이용을 해서 두 개 사이에 선을 그어줘서 마치 선이 그어지는 것처럼 만들어 줄 것입니다. AR 드로우 라인을 해보신 분들은 이해하시기 편할 거예요. 매터리얼을 제작해서 연결해 줄 것입니다. 저는 미리 만들어 놨는데요. 매터리얼을 만들고 쉐이더를 언라이트에 컬러를 해준 다음에 색을 블랙으로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A, B 오브젝트에다가 해당 만들어준 AR 룰러를 연결해 주고요. 라인도 똑같이 매터리얼을 연동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 라인 오브젝트의 이 매터리얼 부분을 선택하신 다음에 룰러를 연결해줘서 똑같은 색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구체 사이즈가 실제 우리가 자가 깔릴 때 사이즈인데 이게 1m 사이즈로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0.02 정도, 한 2cm 정도? 0.20이 너무 작나요? 0.02 정도로 사이즈를 정해줘서 2cm 정도의 원형 점이 찍히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라인도 지금 10cm, 이 위드스 값이 0.1로 되어 있으니까 10cm인데 10cm면 너무 두껍겠죠? 그래서 한 똑같이 0.01 정도, 1cm 선이 쭉 그어지는 것 형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룰러 오브젝트 만들어줬고, 이제 룰러 오브젝트의 스크립트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스크립트 폴더로 가서 스크립트 C# 한 다음에 룰러 obj st라고 하나 만들어주고요.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리스트를 트랜스폼 타입으로 선언을 해주고요. 그 다음 라인 렌더러를 연동을 해줄 변수인 라인 오브젝트라는 변수를 선언해 줬습니다. 룰러 오브젝트로 돌아가서 이제 해당 오브젝트를 연동해 줄 건데 리스트 타입이기 때문에 A와 B 오브젝트를 각각 리스트 타입에서 연동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라인 렌더러도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스크립트 수정해서 이 setInit이라는 펑션을 제작해서 좌표값을 받아오도록 하고요. 이 setInit, 그러니까 최초의 이 오브젝트가 만들어질 때 호출되는 함수인데, 이때는 첫 번째 A 포인트의 포지션 값을 받아온 좌표값을 연동을 해주고, 라인 오브젝트의 시작점도 연동을 해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 set 오브젝트, 저희가 측정을 하고 있는 동안 계속 호출이 되는 펑션이 되게 됐는데, 이때는 두 번째 B 포인트의 포지션 값을 연동을 해주고, 똑같이 라인의 끝부분을 또 연동을 해줘서 선이 그어지는 것처럼 만들어 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줄자기 때문에 수치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룰러 오브젝트 하단에 쿼드 타입으로 면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사이즈를 0.05, 5cm에 2cm 정도로 해주고, 똑같이 저희가 만들어 놨던 이 블랙 매터리얼을 연동을 해줘서 검은색 바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텍스트 타입을 만들어줘서 수치가 그려지도록 할 건데요.
쿼드 오브젝트에 오른쪽 클릭을 하고 3D 오브젝트에 3D 텍스트를 누르셔서 이 3D 텍스트의 정렬 값을 중앙으로 변경을 해준 다음에 폰트 사이즈를 한 저희대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한 40 정도로 올려주고 이 오브젝트의 이름은 사이즈 텍스트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 값을 0.04 정도로 변경을 해주고요. 지금 보시면 찌그러져 있는 것은 지금 쿼드의 하단에 있기 때문에 밖으로 빼주시고 다시 0.04, 0.04 0.03은 너무 크네요. 0.004 정도로 할게요. 0.004, 0.004 정도로 해서 이 안에 배치가 될 수 있는 정도로 맞춰주고 테스트로 0.509mm 정도 표현했을 때 좀 큰 것 같으니 좀 더 크기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0.02 정도, 0.002 정도로 해서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이제 오브젝트를 엮어줘야겠죠? 그래서 인게임 오브젝트를 만들어주고 텍스트 오브젝트를 만들어준 다음에 텍스트 오브젝트 하단에 set이라고 하나 폴더를 만들어주고 이 사이즈 텍스트와 쿼드를 옮겨줍니다. 그러면 이 텍스트 오브젝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것인데 호출을 해줄 때 카메라를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이 set 오브젝트의 y 값을 180도로 돌려서 이렇게 카메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스크립트로 돌아와서 이젠 저 텍스트 값을 연동을 해야겠죠? 그래서 두 개를 선언해 줄 것인데 먼저 public transform 텍스트 오브젝트 그리고 public 텍스트 메쉬 텍스트 그리고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오브젝트는 이 텍스트 오브젝트에 연결하시면 되고요. 텍스트는 저희가 아까 만든 텍스트 메쉬 파일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스크립트로 돌아와서 이 텍스트는 선이 그어질 때 항상 두 개 오브젝트 가운데에서 표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문을 코딩을 해줍니다. 벡터 커버를 선언해서 두 좌표 사이에 차수를 이용해서 방향 벡터를 선언해 주고요. 텍스트 오브젝트의 포지션은 첫 번째 오브젝트의 위치 더하기 우리가 얻어낸 방향 벡터의 0.5 반값만큼 더해주면은 벡터의 사측 연산에 의해서 좌표의 중앙의 거리 값이 표현될 수 있도록 배치를 할 수 있는 코드입니다. 그 다음에 디스턴스 값을 매그니튜드로 얻어내서 스트링 포맷을 이용해서 밀리미터 형태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되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텍스트에 연결된 텍스트 부분에다가 디스턴스 값을 입력해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3차원 공간에서 이 오브젝트가 배치가 되다 보면은 카메라에서 안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오브젝트가 카메라를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카메라 변수를 받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텍스트 오브젝트는 look at에서 이 메인 캠을 볼 수 있도록 해주고요. 이 메인 캠의 데이터는 오브젝트를 만들 때 연동을 해서 지금 화면상에 있는 캠을 받아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줍니다. 이 룰러 오브젝트는 프리팹 형태로 저장을 해주도록 합니다. 자, 이제 룰러 매니저를 만들어줄 차례겠죠? 룰러 매니저라는 파일 하나 만들어주고요. 네, 지금 다음과 같이 코드를 작성을 해줬습니다. 저희는 이제 AR 파운데이션의 레이캐스트 기능을 쓸 것이기 때문에 유니티 엔진의 XR AR 파운데이션, 그 다음 AR 서브시스템즈를 유징으로 추가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UI 쪽 연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UI도 추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AR 레이캐스트 매니저를 추가해준 다음에 저희가 아까 AR 세션 오리진을 추가해 줬었죠. 이 m_레이캐스트 매니저라는 변수를 만들어주고 이제 유니티 인스펙터를 통해서 연결해 줄 것이고요. AR 레이캐스트 히트의 타입을 갖는 리스트로 s_hit라는 변수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레이캐스트를 써야 되는 중앙 포인트를 체크하기 위해서 이 센터백이라는 벡터 2 형태의 변수를 만들어줬고 스타트 구문에서 이 부분은 화면의 정중앙이기 때문에 센터백은 new vector screen width의 0.5 곱한 그 중앙값 반값이죠. 그 다음 스크린 헤이트 세로의 반값의 포인트를 갖는 벡터 2로 선언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업데이트 문이 돌면은 AR 파운데이션 레이캐스트를 처리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레이캐스트 쪽 보시면은 AR 레이캐스트 매니저에 보면은 스크린 포인트 어디서 쏠 것이냐, 그 다음에 히트 리절트가 저장된 리스트, 그 다음 트랙 커블 타입이란 게 있는데 트랙 커블 타입의 기본 값은 all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트랙 커블 타입을 저희 보시면 all pace, featured point, 뭐 이미지, plan estimated, plan with 뭐 bounds, infinity, polygon 등등이 있는데 특정을 위해서는 이 폴리곤이 그나마 정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조하시되 여러분들이 좀 직접 해보시면서 수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plan with polygon을 해줬고요. 이 업데이트가 돌고 있는 동안은 계속적으로 측정을 해서 업데이트문에서 레이캐스트를 해서 AR 파운드에서 측정한 면에 레이캐스트가 발생하는 면이 있을 때 if문을 처리를 해주면 되고요. 면이 없을 경우는 else를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지금 화면상을 보여주고 있는 카메라 오브젝트의 중앙점을 알기 위해서 저희가 트랜스폼 형태로 캠 피봇이라는 변수를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측정되고 있는 면 데이터를 디버깅 할 수 있도록 피벗이라는 오브젝트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값을 연동하기 위해서 피벗이라는 트랜스폼 형태의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제작한 룰러 오브젝트들이 위치해 낼 오브젝트 풀인 룰러 풀에 대한 변수가 있고요. 그 다음 룰러 오브젝트 인스턴시에이트로 만들어주기 위한 룰러 오브젝트 변수, 그 다음에 이 룰러 오브젝트에서 저희가 제작해놓은 스크립트의 값을 저장을 해서 현재 싱크가 되고 있는 룰러 오브젝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룰러 오브젝트 ST 속성을 갖고 있는 now 룰러 오브젝트라는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그 다음 지금 저희가 오늘 할 과정에서는 구현하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이렇게 룰러 오브젝트를 만들고 나서 해당 룰러 오브젝트들을 삭제하거나 편집하기 위해서 리스트 형태로 관리할 수 있도록 룰러 오브젝트 리스트라는 변수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측정이 되고 있는 동안만 룰러 오브젝트가 포인트에 찍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불값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불값으로 선언을 해줄 수 있는 룰러 이너블이라는 변수를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이 변수가 처리가 될 수 있을 때의 마지막 포지션 값을 저장하기 위한 vector3 형태의 변수인 룰러 포스 세이브라는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유니티 신호라서 룰러 매니저를 추가해 주고요. 이제 각 오브젝트들을 알맞게 연동을 해줍니다. 캠 같은 경우는 이제 AR 세션 오리진이 있으니까 하단에 있는 걸 연결해 주고요. 피벗 같은 경우도 저희가 처음에 만들었던 이 피벗 오리진이라는 친구를 연동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벗 오리진의 하단에 이 피벗을 연동해 줄 것인데 이유는 저희가 나중에 초기화를 시킬 때 이 피벗 오리진이 0.02만큼 앞으로 가 있기 때문에 이 값을 매번 초기화할 때 초기화 시켜줄 때 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룰러 매니저에는 이 하단에 맞는 피벗을 연동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룰러 풀, 룰러 오브젝트들이 만들어지는 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룰러 오브젝트 부분에는 저희가 프리팹으로 저장을 해놓은 룰러 오브젝트를 연동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 쪽으로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추가된 것들이 몇 개 있는데요. 이제 레이캐스트 hit이 발생이 되었을 때 이 룰러 이너블 상태를 체크를 해줍니다. 반대로 레이캐스트 hit이 발생하지 않을 때는 룰러 이너블을 펄스해줘서 저 불값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룰러 포스 세이브에도 지금 현재 가장 마지막에 측정된 s_hit 리스트에 저장되고 있는 그 변수의 포즈 값을 그 hit 포즈라는 변수로 선언 받은 다음에 포지션 값을 받아올 수 있도록 해서 저장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디버깅을 위해서 로테이션 값을 컨터니언의 이제 러프를 이용을 해서 인터폴레이션을 해줘서 각도 값을 좀 자연스럽게 맞춰서 뱅글뱅글 돌아갈 수 있도록 맞춰주었고요. 반대로 이제 초기화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레이캐스트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 다시 말해서 이제 면을 측정하지 못할 때는 다시 초기 값으로 초기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저희가 각도상으로 아까 저희 90도만큼 변경을 해줬었잖아요. 그래서 오일러 앵귤러를 컨터니언으로 변경을 해줘서 초기화를 시켜주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은 now 룰러 오브젝트가 있는 경우, 널 값이 아닌 경우에는 set 오브젝트 hit pose position을 해줬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아까 만들어준 룰러 오브젝트 스크립트에서 이제 두 번째 B값을 처리해줄 때 now 룰러 오브젝트가 있는 경우에 지속적으로 B값 오브젝트의 위치를 연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코드입니다. 자, 이제는 make 룰러 오브젝트라고 만들어준 이 펑션을 살펴볼 것인데요. 이 펑션은 실제로 저희가 화면상에 버튼을 눌렀을 때 호출되는 펑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룰러 이너블이 처리가 되고 있을 때, 즉 레이캐스트 hit이 발생이 되는, 측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두 가지 형태의 페이지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 페이지는 now 룰러 오브젝트가 없는 경우 첫 번째 A 포인트가 측정이 만들어질 때죠. 그래서 인스턴시에이트로 오브젝트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set parent를 이용해서 오브젝트 풀에 연동을 해준 다음에 포지션 값을 제로로 포인트로 연동을 해줍니다. 이유는 저희가 이 룰러 오브젝트가 하단에 두 개의 오브젝트를 갖고 있는데 그 부모 오브젝트는 제로 값을 연동을 해주고 A와 B만 지금 저희가 측정하는 포인트로 연동을 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크기도 이렇게 초기화를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룰러 오브젝트 ST를 get 컴포넌트로 갖고 와서 거기다가 아까 저희가 만들어 놓은 그 캠의 위치에 맞춰서 좌표값이 보일 수 있도록, 그 길이 값이 보일 수 있도록 메인 캠을 값을 저희가 만들어 놓은 캠 피벗 값과 연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set init 펑션에다가 룰러 포스 세이브, 가장 마지막에 측정된 측정 값의 포지션 값을 보내줘서 해당 오브젝트를 만들고 그 포인트에 연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트 형태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룰러 오브젝트 리스트에 추가를 해주고요. 그 다음 now 룰러 오브젝트가 이 t 오브젝트 st라는 것으로 연동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make 룰러 오브젝트가 다시 한번 호출됐을 때, 이때는 now 룰러 오브젝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now 룰러 오브젝트를 널 값으로 처리해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두 번째 B 오브젝트의 위치를 더 이상 연동해주지 않기 때문에 줄이 이어진 것처럼 A 오브젝트와 B 오브젝트 딱 멈추게 되는 현상을 연출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버튼을 연동하고 빌드를 해서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서클 버튼이라고 만드는 버튼에다가 이 룰러 매니저에 메이크 룰러 오브젝트를 연동해 주시고 한번 빌드를 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평면을 맞춰서 각도들이 조정이 되고 길이 측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표현식을 좀 잘못 써서 지금 미터로 표기되는 게 밀리미터로 지금 표기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길이 측정이 잘 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 길이 측정이라는 것이 저희가 이미 유니티 AR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실제 공간과 유니티 공간을 매칭을 시켰기 때문에 유니티 상에서의 거리를 측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코드를 좀 더 추가해서 거리에 따라서 스케일 자체가 좀 조정이 돼서 UX적으로 보기 편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유니티 지식을 바탕으로 AR 측정 앱을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참조하셔야 될 것이 그렇게 값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아직은 좀 더 기술적으로 시간이 좀 필요한 문제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잘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AR 파운데이션을 이용한 AR 줄자 제작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